자, 오늘 뉴턴제 운동 제3법칙. 자, 운동 제3법칙은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 뭐 이렇게 불러요. 작용 반작용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지금 우리가 계속 힘하고 관련된 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물체끼리 혹은 뭐 나하고 물체 이렇게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항상. 그게 운동제 3법칙이야. 자, 거기 뭐 정의가 나와 있는지 그거 나와야지. 힘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힘이란 말 대신에 이제 상호작용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상호작용하는 두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벽에다 이렇게 힘을 가한단 말이야. 그죠? 분명히 내가 힘을 가했는데 내 지금 손이 아파요. 그죠? 어라? 그래서 힘을 더 세게 가하면 손이 더 아파. 그지? 분명히 힘을 준 건 난데 한 번 더 하면 여기가 부서질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는 거야. 내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벽에 주먹으로 주먹으로 이렇게 힘을 가한다 이거지. 주먹이 되게 오동통하니 귀엽지? 내가 이제 벽에다가 우리가 이제 힘을 표시할 때 화살표로 표시하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힘의 3요소도 얘기했다만 힘을 주는 지점, 작용점이라고 하지. 그래서 내가 만약 내 주먹으로 이 벽에다 힘을 준다 그러면 벽이 작용점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크기로 힘을 가했다고 치자 이거지. 그런데 벽을 꽝 쳤는데 내 손이 아픈 이유는 나도 힘을 받은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벽에 힘을 가하는 순간 벽도 나에게 뭐야? 힘을 가하게 되더라 이거지.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쌍으로. 내가 벽에다 힘을 가하면 동시에 벽도 나에게 힘을 가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가하는 이 힘의 크기하고 벽이 나에게 가하는 힘의 크기가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벽을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내 손이 더 아픈 거지. 내가 벽에 힘을 많이 가하면 벽도 그거랑 똑같은 힘으로 나한테 힘을 가하니까. 그래서 이때 내가 벽에다가 뭐 얼마의 힘을 주든 가한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 그 순간 벽이 나에게 가하는 힘은 반작용이다 이렇게. 작용 반작용. 항상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그거에 반작용 힘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방금 얘기했지. 내가 만약에 F만큼의 힘을 벽에 가했다 그러면 벽도 나에게는 똑같이 F만큼의 힘을 가한다 이거지. 단지 뭐만 반대다? 방향만 반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벽에 가한 힘을 10N이라고 하면 벽도 나에게 크기는 10N의 힘을 가한다 이거지. 방향만, 이게 마이너스 이제 방향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작용력과 반작용력끼리는 작용 반작용끼리는 힘의 크기는 같고요. 이것도 똑같이 10N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방향만 서로 반대가 됩니다. 방향만. 그래서 내가 힘을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내가 받는 힘도 많아지는 거지. 근데 의외로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작용 반작용의 영향을 엄청 받아요. 좀 이따가 뭐 그 예를 들겠지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작용 반작용 때문이에요. 그렇잖아. 우리가 걸어갈 때 발에 힘준다 그러잖아. 내가 발로 땅을 미는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 생각해봐. 내가 땅을 미는데 그것만 있으면 땅이 뒤로 가야지 내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근데 내가 발로 땅을 밀었더니 내가 앞으로 가는 거는 내가 밀어준 힘만큼 땅도 나에게 앞으로 밀어주니까 내가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작용 반. 모든 두 물체 사이에는 항상 힘이 쌍으로 작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작용하고 반작용이 서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또 하나, 이게 항상 같이 나와. 작용 반작용 관계, 이 두 힘은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작용 반작용이 나오면 꼭 따라 나오는 애가 하나 있어. 우리가 앞에서 힘, 이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면 그걸 뭘 구한다 그러지? 합력이라는 걸 구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만약에 합력을 구해서 그게 0이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여기 물체가 하나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10N으로 당긴다 이거야. 근데 동시에 재원이가 반대로 10N으로 당겨,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얘도 요 지금 분홍색하고 초록색이 힘의 크기는 같아. 그지? 그 다음에 방향 반대야. 근데 얘는 힘의 평형이라 그래. 근데 얘는 어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 얘는 작용 반작용 관계라 그래. 그래서 작용 반작용이 나오면 항상 힘의 평형이라는 게 같이 이렇게 묶여서 나오거든. 자, 요거는 이제 작용 반작용. 얘는 힘의 평형, 이렇게. 잠깐만 하나씩 정리해볼게. 봐. 이 두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다 얘기할 때 두 힘의 크기가 어떻지? 얘랑 크기가 어떻다 그랬어? 같다 그랬지. 내가 10N의 힘을 주면 벽도 나에게 10N의 힘을 준다고. 내가 20을 주면 얘도 20 주는 거야. 크기가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좀 얘하고 방향이 어떻다? 정확히 반대야. 두 힘의 방향이 어떻다? 반대야.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힘을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냈을 때 여기 화살표의 시작점은 작용점,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 그 다음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힘의 방향이라고 그랬잖아. 화살표의 양 끝을 이렇게 연장한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작용선이라고 하거든. 작용선. 그러면은 이때는 얘랑 크기 같고 방향이 정확히 반대인데 심지어 작용선도 어때? 같은 거야. 이 두 힘이 작용선이 같아. 두 힘의 작용선도 일치한다. 그지? 자, 그럼 이제 얘를 보자. 얘는 힘의 평형을 이룬다 그랬잖아. 그럼 얘도 지금 봐봐. 두 힘의 크기가 어때? 두 힘의 크기가 같은 거야. 크기가 같아. 그 다음에 방향은 지금 어때? 방향 반대지. 두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야. 자, 그 다음에 화살표 양 끝을 연장한 선을 선생님이 작용선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지금 이 두 힘이 모두 같대? 얘랑 마찬가지로 얘도 작용선이 어때? 같아요. 자, 그러면 요것만 놓고 보면 어때? 작용 반작용이나 힘의 평형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뭐 때문에 얘는 작용 반작용이라 부르고 얘는 뭐 때문에 힘의 그 차이점 하나만 딱 구분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혹시 차이점이 보이니? 보여? 혹시 도현아 보여? 그림만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좀 있는 게 보여? 자,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을 작용점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자, 내가 당기는 힘, 재원이가 당기는 힘이라 그래. 그 두 힘이 다 이 물체에 작용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그 두 힘에 요걸 쓸게. 내가 당기는 힘, 상대방이 당기는 힘이 둘 다 이 같은 물체야, 같은 물체. 두 힘의 작용점이 같은 물체라는 거야, 같은 물체. 자, 그런데 얘는 보면 어때? 봐라. 내가 예를 들어 미는 힘은 벽을 밀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미는 힘의 작용점은 벽이 되는 거야. 근데 벽은 나를 밀었어. 그럼 벽이 미는 힘의 작용점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두 힘의 작용점이
두 힘의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야. 알겠니? 이게 가장 핵심인 거야. 작용-반작용 관계냐 혹은 힘의 평형 관계냐 구분할 때 가장 얘네들은 이 힘은 얘한테, 이 힘은 얘한테야. 근데 얘는 이 힘이나 둘 다 이 물체란 말이야. 같은 물체라.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같은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해. 그럼 그러니까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하면 합력 구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 합력이 얼마가 되겠지? 우리가 방향 표시한다 그랬잖아. 만약에 내가 당기는 힘을 플러스 10이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이 반대방향으로 당기니까 마이너스. 그럼 선생님 더 한다 그랬지? 더하면 얼마 나와? 0이 나오는 거야. 힘의 평형 관계에 있을 때는 작용점이 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그 합력을 구하면 0이 나오는 거야. 즉 합력을 구했더니 0이 나오면 그 힘들은 서로 평형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얘는 어때? 합을 구할 수 있니? 합력을 구하려면 얘는 합력이 0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야. 합력을 구하려면 하나에 여러 힘이 작용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힘은 얘한테, 이 힘은 얘한테인데 이거랑 이거의 합을 구할 수는 없는 거지. 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 힘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아예 합력도 0이라고 하면 안 돼. 합력이 0이라는 건 뭐야? 합력을 구해봤더니 0이 나왔다는 거잖아. 얘는 아예 합력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합력이 0이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합력을 그냥 구할 수 없다라고 해줘야 돼. 그래서 뭐 작용-반작용 법칙이라는 거는 별거 없어. 그냥 힘이 항상 쌍으로 작용한다 이건데 그 작용-반작용 관계일 때와 이게 이제 힘의 평형 관계일 때 차이점을 좀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중학교 1학년 때도 뭐 여러 가지 뭐 부력, 마찰력 여러 가지 힘 배우잖아. 힘의 이름이 딱 주어지면은 뭐 이걸 말로 쫙 풀어놨을 때 그럼 이 힘들끼리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거기 우리 맨 밑에 보면은 그 책상 위에 책이 하나 지금 놓여져 있는 그림 나와 있는 거 보이니? 맞지? 자, 그거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러니까 페이지를 몇 페이지니 지금? 선생님 거 페이지가 있어요. 31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 책상 그림 하나 나와 있지? 그지? 자, 그걸 봐보자. 지구 위에, 그지? 자, 지구 위에 책상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어. 그지? 책상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고, 자, 그리고 그 책상 위에 책이 한 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뭐 책상이건 지구건 책이 됐건 여러 힘들이 작용하고 있단 말이야. 그 중에 지금 4가지를 거기다 표시를 해놨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자, 지구야. 그 다음에 책상 또는 책이 있으면 뭐 책상이라고 지금 지구하고 책상하고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이라는 게 있거든. 만유인력이라는 거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서 자, F1이 지금 예라고 돼 있는데 책을 이렇게 당기는. 이거 F1이라고 해볼게. 그지? 자, 그러면은 F1이라는 힘은 사실 그냥 두 글자로 표현하면 중력이야. 책에 작용하는 중력인 건데 이걸 그냥 우리가 풀어서 쓰면은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이야.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이야. 그치? 이렇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F2는 지금 뭐냐면 이 중력이라는 건 그 위에 그림 두 물체가 일종의 만유인력이거든.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면 사실은 책도 뭐야? 지구를 잡아당긴다. 지금 그게 F2로 나와 있는 거야. 책도 지구를 잡아당기는. 그게 지금 F2야. 그럼 F2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쓸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지금 F3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봐라. 지구가 책을 당기면 그게 사실은 두 글자로 표현하면 책의 무게가 되거든. 무게. 책도 질량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질량을 지구가 중력으로 당기면 그걸 두 글자로 무게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 책의 무게만큼 그 책이 누구를 누르겠어? 책의 무게만큼 책상을 누르겠지. 그러면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을 우리 F3라고 해보자고.
그럼 F3는 어떻게 쓸 수 있어?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이렇게 있다. 맞지? 그 다음에 지금 거기 F4는 뭐가 돼 있나? F4는 자 봐. F4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봐봐라 얘들아. 만약에 뭐 이거 F1, F2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만 있으면 책이 책상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없고 그것만 있다 그러면 책상을 뚫고 들어가야지. 근데 가만히 놓여져 있잖아. 그거는 책상이 그만큼 책을 뭐하고 있어? 떠받치고 있는 거지. 책이 책상을 떠받치고 있는 거야.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이 있는 거야. 그게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F4라고 돼 있어. 자, 그럼 F4를 써볼게. 응? 자, F4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러면? 책상 면이, 혹은 책상이, 그죠?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자, 그럼 봐봐. 물론 더 있어. 더 있지만 일단 이 4개만 쓴 건데, 뭐, 얘네들 중에는 서로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인 애도 있을 것이고, 평형 관계인 애도 있는 거야. 자, 근데 어찌됐건 간에, 왜 평형 관계 왜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놓여져 있잖아. 만약 평형이 아니라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이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끼리 뭐 작용 반작용 관계인 애도 있겠지만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써져 있을 때 어떤 애들끼리 평형 관계 있고 어떤 애들끼리 작용 반작용 관계 있는 걸 찾자 이거지. 이렇게 이제 혹은 너희가 그냥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나오고 작용 반작용 관계인 애를 찾아라. 혹은 평형 관계인을 찾아라 나올 수 있거든. 그때는 너희가 이렇게 이제 말로 한번 풀어서 써보면 되는데 말로 풀어서 썼을 때 목적어 있지, 목적어. 우리 을을 이가가 목적어잖아요. 뭐 그지?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렇게 얘기도 하는 목적어. 목적어가 바로 힘의 작용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어쨌든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니까 누군가와는 하여튼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평형 관계에 있으려면 뭐가 같다 그랬어? 작용점이 서로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힘이 여러 가지가 쭉 주어졌을 때 목적어가 작용점이라 했으니까 목적어가 같은 애들끼리는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야?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야. 목적어가 작용점이고요. 목적어가 같은 애들끼리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가 안 움직인다. 그래서 즉 목적어가 같은 애 찾으면 돼. 그러면 그 두 힘이 무슨 관계다? 평형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 그지? 그러면 작용 반작용 관계는 두 힘이라고 한다 그러면 작용점이 서로 상대방이라고 서로 상대방.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건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주어하고 목적어가 서로 바뀌어져 있는 애들. 책이 지구를, 뭐 지구가 책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봐라. 지구가 책을, 책이 지구로 서로 주어 목적어가 어떻게 돼 있어? 바뀌어 있지. 그러면 얘네 둘끼리는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야. 작용 반작용. 네? 얘네들끼리는 작용 반작용 관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니? 얘도 있지. 책이 책상을, 책상이 책을. 그럼 또 얘네 둘끼리도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야. 물론 여기에 지금 표시하지 않은 힘도 있지. 뭐 예를 들자면 이 지면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도 있을 것이고, 그제? 또 책상이 지면을 누르는 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그 중에 4가지만 쓴 건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 이렇게 힘이 주어졌을 때 어떤 애들이 평형 관계고 어떤 애들이 일단 누군지 몰라도 어떤 애들끼리인지 몰라도 평형 관계 있으니까 지금 얘가 안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 주어진 힘에서 평형 관계만 찾으면 얘랑 얘랑이 현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주어 목적어 바뀌어져 있는 애들끼리는 작용 반작용 관계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면 선생님 근데 뭐 얘네 둘만 평형이면 얘네들은 평형이야. 얘네랑 또 평형이 되는 힘들이 있다고. 근데 여기다 지금 안 적은 것 뿐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심은 평형 관계 있는 힘을 찾는 거, 작용 반작용 관계 있는 걸 찾는 게 핵심인 거니까 일부만 써놓은 거다. 라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럼 어쨌든 이제 뭐 요지는 요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이 이제 제일 요지니까.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작용 반작용이 의외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경험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작용 반작용들 이용해서 생활을 이용하기도 하고 한다 이것이. 그 예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예, 그지? 그 예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 그 이제 중간에 보면은 그래서 작용 반작용의 예 그래서 나오잖아. 자,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도 사실은 뭐 이용한 거다? 작용 반작용 이용한 거라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걸어가는 거. 자, 바닥에서 지면에서 그지? 그래 이게 발이라고 치자. 그지? 그럼 내가 이렇게 발을 디뎌 가지고 내가 땅바닥을 밀단 말이야. 이렇게 민단 말이야. 그러면 그 미는 순간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땅바닥도 나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주니까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거다 이거지. 그지? 그 다음에 우리 뭐 또 있어. 뭐 예를 들자면 수영장에서 자유형 하잖아. 자유형. 그지? 수영하는 것도 뭐 때문이야? 자, 내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뒤로 밀어. 그지? 손으로. 자, 그럼 여기다 수영하는 거? 수영. 자, 물 속에서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거. 그지? 발이 뭐 이렇게 있고, 내가 손을 이렇게 뒤로 밀어. 이렇게. 뒤로 민다고 하자. 그냥 이렇게. 그림 내가 잘 못 그리니까 팔을 이렇게 앞으로 휘저으면서 물을 뒤로 이렇게 밀어준다고. 그러면 작용 반작용에서 물이 나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지. 그 방향으로.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밀어주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수영하는 것도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힘을 가할 대상이 있으면 힘을 가하면 걔가 나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준다고요. 자, 우주 공간에서 우주인들이 우주선 수리 같은 거 할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끈 매달고 나가잖아. 그 이유가 뭐야? 내가 이제 우주선에 매달려갖고 우주선 수리하다가 잘못하고 우주선 이렇게 밀잖아. 계속 갑니다. 못와. 절대로 반대로 못와.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 말라고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지? 왜냐면 이제 우리 앞에서 얘기했죠. 줄을 있으면 이제 줄이 잡아당기는 힘이 또 생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밀었잖아. 근데 밀었는데 끈이 없어. 그러면 우주 공간에 공기가 없잖아. 진공이잖아. 그러니까 공기라도 있으면 내가 공기를 반대로 밀어주면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공기가 없으니까 아무리 허우적대도 어떻게 돼? 뭐다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걸어가는 거, 수영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제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로켓 발사하는 것도 작용 반작용 이용한 거야. 로켓 발사. 그러니까 이제 로켓이 이렇게 땅에 지면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발사대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카운트다운 딱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화염을 쫙 내뿜잖아. 그 내뿜는 이유가 뭐야? 이 지면에다가 힘을 이 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힘을 가하는 거야. 그러면 그 힘을 가함과 동시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내가 그 로켓이 땅바닥을 밀어낸 힘만큼 반대로 로켓을 위쪽으로 밀어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로켓이 발사될 수 있는 거라. 그지? 로켓이 발사될 수 있는. 그지? 요거. 그래서 로켓 발사하는 것도 작용 반작용이 이용된 예인 거고. 맞지? 또 뭐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축구공 얘기도 나온다만 뒤에 이제 뭐 충격량하고 관계가 된 얘기. 자, 날아오는 공을 야구를 하다 글러브로 받아. 그럼 공이 빠르게 날아오면 공을 잡는 순간 손이 어때? 되게 그거랑 상관없나?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이거 얘기할까? 로켓 발사랑 비슷한 건데 총 쏘는 거 혹은 대포 쏘는 거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총 또는 대포를 발사하는 것도 작용 반작용 이용한 거야. 자, 예를 들어 탱크가 이렇게 하나 있단 말이지. 요즘 뭐 뉴스들을 보면 알겠지만 뭐 전쟁이 나네 마네 막 난리도 아니지, 그지? 전쟁이 나면 누가 이길까? 우리나라가 이길까? 북한이 이길까? 그지? 북한은 뭐 핵무기가 있다고는 하는데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봅니다. 그지? 니네가 태어나기도 전, 선생님도 태어나기 전이지. 6.25, 그지?
1950년 6월 25일 이제 일요일이었어. 일요일날 새벽에 다 자고 있는데 북한 애들이 탱크 밀고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 6.25 전쟁이, 그지? 지금은 그럴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거 없지, 그지? 걔네가 탱크 밀고 내려오다가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걔네 다, 그지? 미사일부터 이제 쏘고 오는 거지. 우리나라가 내가 볼 땐 무기나 이런 게 훨씬 압도적으로 더 신식이어서, 그지? 전쟁 나면 이기지 않을까, 그지? 근데 전쟁 나는 게 별로 안 좋지, 그지? 어찌됐건 전쟁이 안 나야 되지? 근데 자꾸 뉴스 보면은 마치 전쟁 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그지? 어찌됐건 전쟁은,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지? 비굴한 평화가 착한 전쟁보다는 낫다고, 그지? 아무리, 그지? 전쟁 나면 니네 가고 싶은 학교도 못 가는 거 아니야? 학교는 가기 싫은가? 그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대포가 있어. 대포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대포 안에 이제 포탄이 들어있겠지? 그지? 그러면은 이 포탄이 화약이 터지는 거지. 화약이 터져서 이렇게 힘을, 이거 로켓 발사되는 거랑 비슷한 거. 화약 터지면서 힘을 이렇게 가하는 거야. 그러면 이 로켓, 이 대포의 포라고 하지, 포. 길다란 포가 그 포에 힘을 가하면 반작용에서 그 포탄을 앞으로 밀어내는 거야. 그래서 포탄이 앞으로 뿅 날아가는 거야. 그지? 뿅 날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비슷한 얘기인데 수영하고 비슷한 거. 노저우면 앞으로 나가는 거. 우리가 오리배나 이런 거 탔을 때 혹은 그냥 이런 나무배를 탔을 때 노저우면 앞으로 나가는 것도 작용 반작용인 거야. 노저우면 물 위에서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가는 거. 선생님 요즘 노 젓는 배가 어딨냐. 다 그지 무슨 모터 같은 거 있어갖고 프로펠러 그럼 프로펠러도 돌아가면서 물을 뒤로 미는 거야.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작용 반작용에서 앞으로 배를 밀어주니까 나가게 되는 거지. 노를 젓는 거나 그 뭐 물속에 있는 프로펠러가 돌아가서 뒤로 힘을 가는 거 똑같은 거야. 그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어쨌든 배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그 작용 반작용에 의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늘 경험하고 있다. 걸어가는 것 자체가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지? 걸어가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니? 걸어가는 건 작용 반작용이고 걸어가다 돌불에 걸려 넘어지는 건 관성이고. 그지?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물리학의 법칙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지? 경험하고 있는 거. 그지? 내가 점프를 떴는데 죽어도 우주로 못 나가. 중력을 경험한 겁니다. 그지? 높은 곳에 떨어지면 내가 죽어. 중력을 경험한 거지. 이제 알게 모르게 많이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뭐 작용 반작용의 예들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 이제 3법칙까지 얘기를 한번 해봤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운동계 2법칙하고 관계된 문제들이 뒤에 좀 나오거든. 그거 예제 문제들 선생님이 같이 풀어보고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쉬도록 합시다. 그지? 일단 운동방정식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운동방정식이 뭐였지? 자, 운동방정식 식이니까 F는 M 곱하기 A라는 식이 하나 있어. 자, 그럼 여기서 F는 힘을 뜻하는 기호고 M은 질량이고 A는 가속도. 그렇다. 물체가 힘을 받으면 이제 속도가 변하니까 가속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관계를 나타낸 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힘 그러면 그건 다 알짜 힘을 의미한다 그랬죠.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의 가속도를 곱해준 것과 같다. 뭐 이런 의미였단 말이지.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들인 거야. 그래서 거기 개념하기 문제 5번을 보게 되면은 자, 바닥에 5번 문제야. 2kg짜리 물체하고 줄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 3kg짜리 물체가 이렇게 있고 여기 또 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선생님이 뭐 지난번에 도르래 얘기도 했지만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줄이 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자, 지금 A는 2kg, B는 3kg, 그리고 이제 내가 이쪽을 잡고 10N으로 당기는 거야. 이거 10N. 그치? 그러면은 지난번에 도르래에서도 얘기했지만 A라는 물체, B라는 물체에 대해서 각각 이 운동 방정식이라는 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A부터 얘기를 하자면 내가 10N을 당기는 건 B를 당기는 거지 A를 직접 당기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내가 당기면 이제 줄이 A를 끌고 가겠지. B가 끌려가면서 줄이 A를 끌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줄에 연결되어 있으면은 줄이 A를 잡아당기는 힘, 장력이라 그래서 보통 기호로 T를 쓴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작용 반작용 법칙이 적용이 된 거야, 사실은.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줄이 A를 T라는 힘으로 잡아당기면 B도 T라는 힘으로 잡아당겨요. 이렇게. 줄은 그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으면 장력의 크기는 다 같거든. 그러면은 예를 들어 얘를 T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쪽으로 10N을 당겨서 일로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 일단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러면은 A라는 물체는 어쨌든 줄이 당기는 힘밖에 없는 거잖아. 마찰력이 없다고 하면 A에 작용하는 알자 힘을 F라고 하면 그 알자 힘은 얘밖에 없는 거야. 얘 T. A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으로 세우면 T는 그지? A의 질량이 얼마야? 2kg.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으면 같이 간다고 이렇게. 10N으로 당기면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물체나 이제 멈춰 있다가 움직이면 가속도가 생길 텐데 그 가속도는 똑같아. A나 B나. 가속도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A라는 기호 쓰자고 이렇게. 그럼 A라는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A라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와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든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B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거다. 자, 그럼 봐라. B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쪽으로 10N으로 B를 당기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 연결된 이 줄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 생기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B에 작용하는 힘은 10N하고 마이너스 T 이 두 개가 작용한 거잖아. 그거의 합 10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지. 그죠? 그냥 B라는 물체에 작용한 얘하고 얘 더해준다 생각하면 돼. 그게 B에 작용한 알자 힘이야. 그거는 뭐랑 같다? B의 질량 3kg 에다가 가속도 얘도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일 텐데 그때 가속도는 모르니까 그냥 A 두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지. 식이 두 개가 됐는데 미지수가 두 개 아니야. T하고 A. 맞지? 그럼 이거 그냥 단위를 생략해버리면 T는 2A라고 하면 여기다 2A를 넣는 거지. 맞지? 여기다 2A를 넣어서 넘겨. 그럼 이거 넘기면은 3A는 7 이렇게 되나? 맞지? 3A는 7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럼 A는 얼마가 돼? 3분의 7 이렇게 되는 거. 그죠? 맞지 않아? 아니구나. 이게 미안해. 미쳤나 봐. 그지? 산수도 못 하나 봐. 이거 그냥 단위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 2A 넣으면 넘겨서 5A가 돼야 되겠지? 맞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줘. 그죠? 선생님이 산수를 못해서. 그잖아. 요거 우리 킬로그램 그냥 생략하고 여기 2A면은 여기가 2A면 넘어가서 5A가 돼야 되겠네. 5A가 10 이렇게지. 큰일 날 뻔했어. 이거 곱하기인데. 그러면 A는 얼마다? 2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써줍니다. 아, 그러면 A나 B나 일단 이 방향으로 가속도가 2m per 세크 제곱인 운동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럼 A가 2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넣으면은 T는 얼마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되는 거지. T는 힘이니까 단위 뉴턴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A에 작용하는 알자힘은 T밖에 없으니까 A에 작용한 알자힘은 얼마다? 4뉴턴 해주면 되는 거고 B에 작용한 알자힘은 10으로 당겼으나 결국 이쪽으로 4뉴턴이 작용한 셈이니까 얘한테는 이쪽으로 그냥 6뉴턴이 나타나는 셈인 거지. 합력이. 그죠? 그럼 거기 지금 1번에서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써라. 그죠? 그럼 어떻게 쓰면 돼? 가속도의 크기 2 나왔잖아. 그 다음에 지금 값이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물체가 오른쪽으로 당연히 움직이겠지. 오른쪽 끌고 갔으니까.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 오른쪽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 왼쪽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1번 답은 이렇게 될 거고. 2번은 A에 작용하는 실이 A에 작용하는 요거잖아. 요거. 실이 A에 작용하는 요 T가 얼마냐 물어본 거지? T 구했잖아. 얼마야? 4뉴턴 이렇게 좀. 그 크기면.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너희는 옆 페이지가 되겠지. 그 비법 특강이라는 데 한번 가보죠. 비슷한 문제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는 거야. 비법 특강. 자, 마찬가지로 이 운동 방정식 이용해서 푸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와 있는 건데 보통 세 가지가 나오지. 두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지금처럼 실에 연결된 경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도르래 같은 데 연결된,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야. 자, 지금 첫 번째. 바닥에, 그지? 바닥에 두 물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얘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붙어 있는 거. 그래서 하나는, 자, 얘는 A인데 얘가 3kg. 얘는 2kg. 이거 좀 크게 그릴게. 자, 3kg, 2kg짜리가. 3kg, 2kg짜리가 이렇게 있어. 요게 이제 A고, 요거 B야. 자, 내가 얘네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쪽으로 10N으로 미는 거지. 자, 그럼 이 두 물체는 둘 다 어디로 움직이겠어? 자, 내가 이렇게 미는데 한 놈은 일로 가고 한 놈은 일로 갈 리가 없겠지. A하고 B가 둘 다 붙어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둘 다. 그러면 얘네 멈춰있던 애가 오른쪽으로 움직였어. 어쨌든. 그러면 가속도가 생긴 거지. 근데 얘네들은 붙어있는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나 가속도는 똑같은 거야. 그 가속도를 A라고 해볼게.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얘처럼 각각 A 물체와 B 물체에 대해서 운동방정식이라는 식을 세워주면 되는데, 봐라. 내가 A를 미는 거지 B를 직접 미는 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A를 밀게 되면 A도 뭐 하게 되지? B를 밀게 될 거야. 맞지? A가 B를 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벽 때리는 거랑 똑같아. A가 B를 미는 순간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B도 A를 밀게 되는 거야. 맞니?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그치? 내가 A를 밀었더니 A가 B를 이제 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A가 B를 미는 순간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B도 A를 미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얘가 지금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인 거잖아. A가 B를 미는 힘을 F라고 표현하면 B가 A를 미는 힘은 똑같이 크기는 F가 돼야 되겠지. 작용 반작용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그 방향만 반대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항상. 왜냐면 얘네 오른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근데 왼쪽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붙여준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 A라는 물체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우는 거. A에 작용하는 힘의 합은 내가 직접 미는 10N하고 B가 A를 민 마이너스 F 합이겠지? 10 마이너스 F가 A가 받은 알짜 힘이 되는 거야. 알짜 힘. 마찰력은 없다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마찰력까지 고려하면은 골치 아파지겠지. 그지? 는 뭐랑 같아야 된다고? A의 질량 3kg. 그 다음에 이제 A가 움직이게 되면 가속도가 생기니까 그 가속도를 A라고 하면 식이 이렇게 하나 세워지는 거야. 똑같지? 맞지? 얘랑 T 대신에 F만 써져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엔 B. B에 대해서 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 B가 받은 힘은 이거밖에 없는 거야. F밖에 없는 거야. A가 B를 민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럼 B가 받은 힘 F는 뭐랑 같아야 된다? B의 질량 2kg 곱하기 가속도는 똑같다 그랬지? A나 B나 A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럼 F 대신에 2A 넣으면 마찬가지로 넘기면 5A는 10이 나오니까 자 5A는 10이 나오니까 A는 얼마다? 2구나. 2m/s 제곱 이렇게 돼요. 얘를 10N을 밀면 결국 이런 관계에서 A가 2m/s 제곱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10N으로 얘네들 붙어있는 얘네들을 계속 밀고 가면 얘네들 1초당 2m/s 속도가 계속 빨라지겠구나. 계속 밀고 간다면 10N으로. 자, 그러면 이제 A가 나왔으니까 뭐도 알 수 있어. F도 알 수 있는 거지. A에다가 2를 넣어주면 F는 얼마가 되는 거야? 4N 이렇게. 내가 A를 10N을 밀어주게 되면 A가 B를 4N의 힘으로 밀겠구나. 그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B도 A를 반대 방향으로 4N의 힘으로 밀겠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A는
이쪽에서 10으로 밀고 이쪽에서 4로 밀었으니까 이쪽으로 6N으로 밀어준 것과 같은 힘을 받겠구나. R자 힘이구나, 이게. 자, 그러면 그 옆에 뭐 문제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푼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지? 이런 식으로 풀어준다는 거지. 자,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얘랑 똑같으니까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건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세 번째, 비법 특강 세 번째로 나와. 도르래에 지금 연결된 상황. 도르래에 연결된 상황을 얘기해보자. 이게 비법 특강 3. 2는 얘랑 똑같았으니까. 지금 바닥에 물체가 이렇게, 자, 요렇게 지금 바닥에 꺾여져 있죠? 꺾여져 있고, 여기 도르래가 하나 있고, 여기 이제 요렇게 도르래에 의해서 실이 하나 달려있고, 자, 이쪽에 B가 있고, 이쪽 바닥에 지금 A가 이렇게 지금 놓여져 있는 거야. 도르래건 그냥 줄에 연결되어 있으면 장력 떠올리라 그랬어, 선생님이 장력을. 자, 그럼 미리 표시하자면, 요 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줄이 이 물체를 일로 당기겠지? 그 줄이 당기는 힘을 T라고 표현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줄이 또 얘도 당겨. 이렇게 당겨요. 이렇게. 그러면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 크기가 같다고 그랬어. 장력은 어느 부위나 크기가 같거든. 그러니까 요 줄이 얘를 T라는 힘으로 당기면 얘도 줄이 T라는 힘으로 당기는 거야. T. 그 다음에 지금 물체가 A는 얘가 4kg짜리예요. 얘가 4kg, A가 4kg짜리고 B가 1kg짜리라고 치자. 이렇게 B가. 왠지 안 그럴 것 같지만 그지? 자, 만약에 얘가 1로 움직인다고 해보자. B가 아래로. 그러면 A는 어디로 움직여야 돼? 이 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B가 아래로 내려가면 A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지? 일단 멈춰있던 애가 움직이면 뭐가 생긴 거라고? 가속도가 생긴 거라고. 그러면 자, B가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가속도가 A만큼 생겼다고 하면은 같은 줄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도 가속도는 똑같은 거야. 얘는 느린데 얘만 빠를 수는 없지. 같은 속도로 이렇게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줄이 당기는 힘만 있느냐? 자, 얘네들 각각.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로 잡아당기는 뭘 받아? 중력을 받는 거지. 그지? 중력. 이 물체를 아래로 당긴다고. 중력을 받는 거야. 우리 중력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물체의 질량에다가 자,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중력이라고 하면 중력은 질량에다가 가속도 곱한 거랑 같은데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는 G라고 쓴다고. G. 중력 가속도 G. 그러면은 보통 뭐 문제로 주어질 때는 10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9.8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편의상 여기서는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해볼게.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를 10이라고 하면 1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0N의 힘으로 아래로 당기는 셈인 거야. 아래로. 10N의 힘으로. 얘는 바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얘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중력은 이렇게 작용하니까 여기선 관계가 없어. 그러면 자,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제 마찬가지로 A하고 B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자. 자, 바닥에 마찰력은 없대. 항상 문제 풀다 보면 항상 없다고 나올 거야. 그러면 A 입장에서 받은 힘은 뭐밖에 없어? 줄이 당기는 힘밖에 받은 게 없지? 그지? 근데 줄이 당기는 힘이 움직이는 방향하고 같지? 그럼 그냥 플러스인 거야. 그럼 A가 받은 힘은 T. R자 힘은 T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뭐랑 같아야 된다? A의 질량에다가 그 힘 때문에 이제 A라는 가속도가 생기는 거니까 A 곱한다고 이렇게. 그지? 자, 그 다음에 B는 자, 아래로 움직여요. 아래로 움직이는데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고 장력이라는 힘은 위로 작용하잖아.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은 항상 마이너스 부지출. 그러면 B가 받은 힘은 10N하고 마이너스 T를 받았지. 그러니까 합치는 거지. 10-T가 되는 거야. 는 그 다음에 B라는 물체 질량 1kg이지. 1kg. 그 다음에 얘도 선생님 중력 가속도하고 다르잖아. 그치? 이거는 이제 중력 때문에 생긴 가속도인 거고 얘가 중력만 받았을 때는. 근데 얘랑 같이 받으니까 중력 가속도는 아니고 그냥 A라고 쓰면 되는 거야. A야. A. 똑같이. 식만 세워주면 돼.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지. T는 4A 여기다 넣고 넘기면 또 5A가 또 나오네. 그지?
5A는 10이니까 이 경우에 가속도 얼마다? 똑같이 2m/s 제곱 나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력 가속도라는 건 얘가 중력만 받을 때는 가속도가 10이 되는 거야. 그런데 장력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얘랑 합에 의해서는 지금 요만큼의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2m/s 제곱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여기다 넣으면 T는 얼마가 된다? 8N 이렇게 되는 거야. 8N. 그지?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그지? 알쏭달쏭하지? 알쏭달쏭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냥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몇 번 한 두 번 해보다 보면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이런 문제, 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건 아니지만 기계적으로 풀 수 있어요. 그냥. 그죠? 풀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넘기면 대표 자료 분석 그래가지고 또 거기 자료 2번에 보면, 그지? 2번에 보면 또 그런 문제가 나올 거야. 그지? 그거 한번 같이 해보자. 대표 자료 분석 자료 2. 똑같은, 지금 얘랑 똑같은 상황인 거지. 질량만 다른 거거든? 자, 한번 해볼게. 자, 자료 분석. 그 2번이지, 2번. 그죠? 자, 바닥에 지금 A하고 B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여기 2kg짜리가 있고, 여기 3kg짜리가 있어. 이렇게 이게 이제 A고 B야. 자, 근데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15N의 힘으로 밀었대. 그럼 아까랑 똑같지? A를 15N을 밀면 그것 때문에 A가 B를 밀겠지? 맞지? 그럼 A가 B를 민과 동시에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B도 A를 민다 그랬어. 그럼 모르니까 이거 F라고 두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F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결국 A하고 B가 둘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그럼 가속도 A가 생기는 거야. 얘네가 계속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A하고 B는 가속도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마찬가지로 운동 방정식에서. 자, 그럼 A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미는 15N하고 B가 왼쪽으로 미는 마이너스 F라는 힘을 두 개를 받은 거지. 그럼 그거의 합 15 마이너스 F가 되겠지. A가 받은 물체의 합력은 A의 질량 2kg에다가 A가 움직이면 가속도가 생길 거 아니야? 그거 A 곱해주면 돼. 자, B는 어떤 힘만 받았어? 요거밖에 없잖아요. 요거. A가 B를 미는 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B가 받은 힘은 F는 B의 질량 얼마나? 3kg 곱하기 똑같이 A랑 B랑 가속도 같다 했으니까 A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넘기면 3A는 넘어가면 5A는 15가 되네요. 5A는 15가 되니까 A는 3m/s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거기 1번 문제 봐봐. 나무도막 AB의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나? 이거 지금 구한 거야. 같이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나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고요. 3m/s 제곱 되는 거죠. 자, 2번. 이게 이제 1번이라면 A와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자, 요거 넣으면 되는 거야, 얘들아. 요거 구하면 되는 거야, 요거. A가 3이니까 넣으면은 F가 9가 나오지. 그럼 B가 받은 알짜 힘은 A가 받은 알짜 힘 B가 받은 알짜 힘 그냥 요 F 9잖아, 9. B가 받은 알짜 힘은 9N인 거야. 근데 A는 이쪽으로 9N에 이쪽으로 15N을 받았으니까 그거의 합은 그냥 요거 구하면 되는 거야. 요거 15-F. 그러면 F가 9라 그랬으니까 A가 받은 알짜 힘은 6N이다 이렇게 해야 돼. 6N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나무도막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자, 봐봐. 얘들아.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얘잖아, 얘. F가 얼마냐 물어보는 셈인 거지, F가. 얼마였어? 9N.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지금 여기 마이너스 F잖아. 마이너스는 방향만 의미한다고요.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그냥 9N 해주면 됩니다. 그럼 4번은 똑같죠? 선생님, 얘네들이 작용-반작용 관계라고 했으니까 서윤아,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그러면은 4번도 9N 되는 거죠. 크기만 물어봤으니까 9N 이렇게 되는. 자, 그럼 5번 봐볼게.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은 경우는 알짜임의 크기는, 봐봐. 얘들아, 가속도가 같다면 알짜임의 크기는 뭐에 비례하는 거야? 얘는 알짜임이 결국 15 마이너스 지금 얼마였어? 9니까 6N이잖아. 얘는 9N이잖아. 그러니까 가속도가 같다면 질량이 크면 알짜임도 큰 거잖아. 그럼 알짜임의 크기는 질량에 반비례한다가 아니라 질량에 비례한다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 X가 될 거고. 자, 2번. A가 B를 미는 힘에, 이거지 지금 봐봐. A가 B를 미는 힘에 반작용으로 B도 A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에 맞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서 맞는 말이 되겠지. 동그라미가 되겠다 이거지. 이제? 자, 뒤에 넘기시면 옆 페이지인가 너희 입장에서는? 자료 3, 자료 4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자료 3, 자료 4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자료 3은 이건 너희가 한번 이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 풀어주도록 하고요. 자료 4만 일단 한번 먼저 봅시다. 지금 시간상 작용 반작용 법칙 그래서 나온다고. 작용 반작용 이제 자료 4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자료 3은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도르래 얘기했던 걸 가지고 너희가 한번 먼저 풀어보십시오. 이건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풀이를 할 테니까 거기 나와 있는 자료 분석의 4, 자료 4. 자, 지금 교실 바닥에 책상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책상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위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이렇게 하나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제 1번. 자, 근데 거기 이제 그걸 보면 중력 가속도는 G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자, 1번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얼마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얼마냐? 자, 요거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 무게가 되는 거야, 무게. 그러면 요거 그냥 똑같아. 중력이라고 한다면, F를 중력이라고 하면, 중력은 그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 그러면 지금 이 물체의 질량이 얼마라고 돼 있어? M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곱하면 되는 거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해주면 그게 힘인 거야. 뭐지? 중력 mg가 되는 거야. 1번에. 2번. 자, 그럼 봐라. 얘들아 여기 봐봐. 중력이라고 하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럼 2번에서는 뭐 물어봤냐면 중력의 반작용. 그럼 선생님이 아까 말로 풀었을 때 주어 목적어가 서로 바뀐 애가 작용 반작용 관계라 그랬잖아.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바로 1번 중력이란 말. 그럼 그거의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야. 그지?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라고 쓰면 돼요. 당기는 힘. 왜냐면 1번에 나왔던 요거 물체 작용하는 중력을 풀어쓰자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거든. 그러면 그거의 반작용은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되는 거야. 그 크기는 어떻게 될까? 작용 반작용은 서로 크기는 같다 그랬잖아. 방향만 반대라 그랬으니까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mg라면 반작용의 크기도 얼마가 돼야 된다? mg가 돼야 되겠다.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걸 거고요. 맞지? 자, 그 다음에 3번. 중력 말고 작용하는 힘을 한 가지 쓰라 그랬지. 자, 여러 가지가 있어. 봐봐. 뭐가 있을까? 일단 아까 앞에서도 여러 가지 예시를 드렸지만 물체의 그럼 이제 무게란 말이야 이게. 그거만큼 책상을 누르는 힘이 있겠지. 물체가 책상 면을 누르는 힘. 뭐? 그죠? 물체가 책상 면을 누르는 힘이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지? 근데 요새는 중력 외라고 썼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책상이 또 바닥을 누르는 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책상 자체가 지면을 누르는 힘도 있겠지. 책상이 뭐 지면을, 그지? 누르는 힘도 있을 것이고. 많잖아. 또 여러 가지 있지. 또 뭐 있지? 예를 들어서 물체가 책상을 누른다 그러면 책상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도 있는 거야. 그지? 작용 반작용 관계. 물체가 책상을 누른다면, 책상 면을 누른다면 반대로 책상 면이 물체를 또 떠받치는 힘이. 얘네들이 또 작용 반작용 관계가 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 책상이 지면을 누른다고 하면은 반대로 또 지면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이 또 있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말고 한 두 가지 정도 써봐라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써볼 수 있겠다 이거지. 맞지? 자, 그럼 봅시다. 4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를 물어봤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몇 뉴턴이냐? 이걸 물어봤네. 자, 그러면 여기다 다 표시해야 되겠네. 잘 보세요. 물체잖아, 물체. 일단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하나가 있고요. 맞지? 그거의 크기가 mg였어. 그 다음에 또 물체에 작용하는 힘 뭐 있지? 요거. 책상 면이 뭐야? 책상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요걸 우리가 이제 네 글자로 뭐라 부르냐면은 수직 항력이라고 부르거든. 수직 항력. 그래서 책상 면이 물체를 떠받쳐. 그러면 중력하고 수직 항력이 있다고 치면, 자, 중력은 mg라 그랬잖아. 맞지? 그럼 중력 요게 mg라고, 요 힘은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수직 항력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은, 자, 뮤라는 마찰 계수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다가 중력 mg 곱한 거야. 같거든.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mg 그리고 수직 항력 크기는 요거야. 근데 방향이 반대라고요. 그럼 mg 마이너스 뮤 mg 요렇게 써주면 돼. 그죠? 아니면 그냥 말로 쓰겠다 그러면 중력 빼기 수직 항력이라고 쓰면 됩니다. 알겠니? 여기서는 뭐 실제로 몇 뉴턴 숫자를 계산하기는 어렵지? 수직 항력이라는 걸 자세히 또 설명하지 않았으니까 마찰 계수라는 거에다가 중력의 크기를 곱한 게 이제 수직 항력이 되거든. 그래서 굳이 쓰자면 이렇게 mg 빼기 뮤 mg가 되거나, 아니면 말로 쓰다 그러면 중력 빼기 수직 항력 가로 열고 중력 빼기 수직 항력 가로 닫고 뉴턴 이렇게 써주면 돼. 여기서는 뭐 실제로 질량이 얼마라고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실제로 계산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지? 만약에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거나, 수식으로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중력 빼기 수직 항력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자, 1번. 지구가 물체를, 자, 봅시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요게 mg잖아. 그거의 크기는 물체가 지구를 자, 얘네 둘이 서로 뭐라고? 작용 반작용이라고. 크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 동그라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야. 그 다음에 옆에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 자, 봐봐. 지구가, 그지? 아, 여기서 그러면 사실 이거 0이라고 해도 돼. 맞지? 이게 0인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물체는 책상에 가만히 놓여져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얘랑 뺀 값이 0인 거지. 알짜 힘이 0이니까 얘가 가만히 놓여져 있는 거지. 그런 의미로 몇 뉴턴이라고 물어본 거네. 그러면 일단 4번으로 가서 얘 0뉴턴이라고 해줘야지. 지금 그걸 물어보는 얘기인 거야. 그럼 2번은 맞는 말이 되는 평형 관계입니다. 얘랑 왜냐면 작용점이 같은 물체거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얘가 지금 가만히 멈춰 있다는 얘기는 그 힘의 합이 0이란 얘기네. 그럼 결국 요게 0이란 얘기가 되는 거야. 0. 이제 0. 그래서 위에서 몇 뉴턴 물어본 거네. 0뉴턴이 0뉴턴. 4번은.
그 다음에 3번 교실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 교실 바닥이 자 요거지. 책상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책상의 무게라는 건 뭐지? 자 봐봐. 지면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 책상의 무게라는 것은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이거든. 둘이 평형관계야. 마찬가지로. 그러면 3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책상이 또 가만히 놓여져 있잖아. 자, 그 다음에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은 그러면 뭐가 돼야 돼? 선생님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서 주어 목적어 바꿔보라 그랬지? 물체가 책상을 누르는 힘의 반작용은 책상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돼야 돼. 그럼 맞는 말이야. 서로 주어 목적어 바뀌어져 있지? 그럼 4번은 맞는 말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뒤에 넘기시면 내신 만점 문제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자 13번 체크 한번 해봐. 13번 자 16번 요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풀이를 좀 해줄게요. 일단 풀어는 보되 숙제로 나갈 거라서 풀어는 보되 요거 선생님 한번 풀이를 좀 해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넘겨서 뒤에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거. 자 선생님 넘어간 부분 일단 숙제로 좀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표시한 건 선생님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주고. 자 이제 세 번째 챕터 운동량과 충격량 그래서 나. 운동량과 충격량. 03 우리 왜 그 지난번에 속력 속도 할 때 그 뭐야 뭐 벡터니 스칼라니 뭐 이런 거 선생님이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 여기서도 계속 그 내용이 이어질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운동량. 자, 운동량. 그러면 자, 말 그대로 운동량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거,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럼 그걸 양으로 양쪽으로 나타내는 게 운동량이지. 물체가 얼마나 운동하는 정도를 양으로 나타내 준 거야. 거기 보면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낸 양이다. 그냥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양으로 나타낸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기호로는 P라는 기호를 써요. 그죠? 어떤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 운동하는 물체의 어떤 운동 효과를 양으로 나타낸 거다. 어떤 양적으로 나타낸 건데 거기 옆에 보면 그런 말 써있죠. 얘도 뭐하고 뭐를 갖는다?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지? 맞아? 그래서 세 글자로 뭐라 그래?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 애들. 벡터량이라고. 얘도 일종의 벡터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벡터량이라는 물리량을 나타낼 때는 그 기호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기도 해요. 벡터량이라는 의미야. 그러면은 방금 운동량이라는 게 크기와 방향 두 가지를 다 갖는다. 그래서 얘네 방금 얘기했지 벡터량이다. 벡터량이다. 그럼 그 크기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운동하는 물체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서 운동하는 물체는 속력,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속도와 관계 있겠지.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운동 여기 문이 있는데 여기 자동차가 와서 부딪히는 거지. 문이 부서진 거야. 그럼 그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 의해서 얘가 부서진 정도가 달라지는 거잖아. 당연히 어떤 애가 시속 60km로 와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100km로 와서 부딪히는 게 더 많이 부서지겠지? 더 많이 작살이 나겠지? 근데 반대로 같은 시속 60km라고 한다면 티코가 가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덤프트럭이 가서 부딪히는 게 더 어마어마하게 박살이 나겠지. 그러니까 이 운동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한다. 자, 운동량 P는 그 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그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곱한 거로 나타낼 수 있어. 운동량의 크기 뭐라고? 질량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낼 수 있어. 속도. 그 크기는.
그러면 그 크기는 질량에다가 그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곱하면 된대. 그럼 당연히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 단위가 필요하겠지, 단위가. 맞지? 어떤 양을 나타내려면 단위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라고 했으니까 그 단위는 질량의 단위에다가 속도의 단위 곱한 게 운동량의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우리 질량의 단위 보통 뭐 쓰죠? 킬로그램을 제일 많이 써.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 뭐 쓰지? 미터 퍼 세컨드 쓴다. 곱한 거야.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단위도 질량의 단위에다가 속도의 단위 곱한 게 운동량의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이유가 나오겠지만 또 뉴턴 세컨드라는 단위도 쓸 수 있어. 뉴턴 곱하기 세컨드라는 단위도 운동량의 단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이렇게 구한다 이거지. 그러면 그때 자 방향은 자 여기 봐봐. 속도라고 쓰지 않았니? 속도가 뭐가 있는 애야? 방향이 있는 애잖아. 그잖아. 60km로 가는 애가 오른쪽 가느냐 왼쪽 가느냐 속도 다르잖아. 방향이 다르잖아. 이제 운동량의 방향은 결국 속도의 방향하고 같다 이렇게. 속도의 방향. 자, 예를 들게. 어떤 공이 있어, 공.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3m/s로 굴러가고 있다고 하자. 그럼 얘의 운동량은 2kg 곱하기 3m/s 해주면 이게 운동량의 크기가 되는 거야. 운동량 얼마다? 6이다. 단위는 kg, m/s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만약에 2kg짜리가 이쪽으로 3m/s로 간다고 치자. 그지? 그럼 운동량 어떻게 구한다? 2kg 곱하기, 그지? 자, 우리가 속도를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얘랑은 뭐는 같은 거야? 속력은 같은 거야. 빠르기 크기는 같다고. 근데 얘는 오른쪽이고 얘는 왼쪽이면 방향이 다른 거지. 맞아? 그럼 방향이 다르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의 속도를 플러스라고 한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녀석의 속도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방향이 다르면. 그럼 얘는 운동량이 플러스 6kg/s/가 나왔다면 얘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야 된다. 그렇게. 그럼 마이너스 6kg/s.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거. 자, 그러면 얘랑 그냥 운동량 그러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운동량은 다른 거야. 뭐가 다르니까? 방향이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운동량의 크기만 물어보면 그건 어떤 거야? 같은 거야. 크기는 그냥 절대값만 비교하면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은 운동량은 다른 거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운동량은 다르지만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고. 6이라는 크기는 같은 거야. 이해됐니? 이해됨? 그냥 그러니까 이게 물 너희가 이걸 직접 막 학교에서 시험 볼 일은 없지만 운동량이 같다 그러면 틀린 말인 거라고. 근데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맞는 말인 거야. 운동량이라는 건 그냥 운동량이 같냐 다르냐 물어볼 땐 방향까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냥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다른 거지만 운동량의 크기가 같냐 그러면 절대값만 비교하면 크기는 같은 거지. 6인 거지. 6이라는 크기는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걸 구분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 운동량 계산할 때는 이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간다 그러면 운동량 오른쪽인 거고요.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운동량 이렇게 부호를 꼭 표시해 줘야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어쨌든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속도가 같으면 질량이 클수록 운동량이 클 거고요. 아까 얘기했지? 뭐 적절한 예였는지 모르겠다만 똑같이 시속 60km라면 티코가 와서, 니네 티코 모르지? 티코 선생님 어렸을 때 이제 한때 경차,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경차가 있어, 티코. 지금은 뭐 스파크, 모닝 뭐 이런 차들이잖아. 걔네가 와서 부딪히는 거랑 몇십 톤짜리 덤부트럭이 와서 똑같은 속도로 부딪히는 거랑 당연히 다를 거고요. 이제 반대로 또 질량이 같다면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 크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운동량의 방향은 결국 속도의 방향과 같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속도의 방향에 따라서 부호를 붙여준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럼 봐봐.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볼게. 그래프. 운동량 그래프. 이 물체 운동하고 관련돼서 그래프가 나오면 가로축은 그냥 뭐 여지없이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만약에 여기가 운동량이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지?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우리 책에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맞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뭐지? 어떤 물체의 운동을 내가 관찰해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를 지금 나타낸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운동량이 커진다는 의미잖아, 지금. 맞지? 야, 얘들아, 어떤 공이 굴러가는 동안에 운동량이 커진대. 그럼 뭐가 커져? 야, 공이 굴러가는 동안에 질량이 변할 리가 없잖아. 맞지? 질량이 변할 리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걔가 굴러가는 동안 운동량이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같은 물체인 경우에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공이 하나가 굴러가고 얘가 굴러가는 동안 막 질량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동일한 물체라면 얘는 계속 그냥 질량은 그대로인데 운동량이 점점점 커진다는 건 얘가 점점점 빨라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 운동량 시간 그래프를 요 운동량을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얘를 그냥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그렇잖아.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이거 없어지니까 결국 속도만 남는 거야. 이거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 여기서 이 값을 그대로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아마 뒤에 가면 그런 문제가 나올 거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운동량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가 있다 그러면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이거는 그냥 그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와 같다고요. 그러면 그럼 이 물체는 점점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럼 이 기울기가 뭘 의미하겠어? 가속도가 돼버리는 거지, 가속도가. 만약에 이게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한다면 이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것도 이 내용도 좀 잘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이제 뭐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쭉 얘기한 어떤 한 물체가 굴러가는 동안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여러 물체들이 굴러가다가 서로 꽝! 충돌을 한다고 하자 이거죠. 충돌. 서로 부딪히는 경우야. 부딪히는 거. 그지? 어떤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지. 자, 물체들이 운동하다가 충돌하는 경우에 충돌. 사실 충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고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고 그냥 비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되거든. 세 가지가 있거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충돌. 이거 나 지금 나랑 얘랑 충돌했잖아. 무슨 충돌? 그냥 비탄성 충돌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물체들끼리 부딪히는 거, 자동차들끼리 막 경주하다 꽝 부딪히는 거, 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비탄성 충돌이라고 생각하면 돼.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건 뭐 그냥 거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기 어렵다. 그지? 완전 비탄성은 그러니까 완전 탄성 충돌은 이런 거지. 꽝 부딪혀갖고 뭐 전혀 속도가 변하지 않는 거. 내가 5m/s로 가서 부딪혔는데 부딪히고 나서도 5m/s 뭐 이런 거야. 뭐 완전 비탄성은 부딪힌 다음에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거든. 그 여러 가지 충돌들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물체들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걸 하던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걸 하던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비탄성 충돌을 하던 충돌하기 전이나 충돌하고 나서나 그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늘 일정하다, 보존된다라는 게 있어. 이걸 우리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 그래. 운동량 보존 법칙. 그게 지금 그 밑에 나오는 겁니다.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두 물체 사이 상호작용 외에 다른 힘이 없다면 충돌하기 전후에 운동량의 합이 항상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물체가 있어. 얘네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가던 혹은 반대 방향에서 서로 오던지 간에 만약에 이 경우에 자, 얘네 같은 방향, 지금 우리 책에 같은 방향 가는 거 나와 있으니까 같은 방향 가. 얘가 A고 얘가 B입니다. 자, 질량을 MA라고 하고요. 얘를 MB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A가 오른쪽으로 굴러가고 있어요. A의 굴러가는 속도를 VA라고 합시다. 얘가 B가 오른쪽 굴러가는 속도를 VB라고 합시다. 같은 방향, 사실 반대 방향도 상관없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오는 것도 상관없는 거지. 그럼 이때 뭐 일단 공기 저항 없고요. 바닥에 마찰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는 이렇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이제 만약에 VA가 더 빠른 거야. 뒤따라가는 애가 더 빠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얘네가 B가 A한테 따라잡혀갖고 어쨌든 꽝 부딪힐 거 아니야. 얘네가 꽝 부딪혔어. 꽝 서로 부딪힌 거지. 그럼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되지? A하고 B가 뭐 같은 방향으로 가다 부딪히든 서로 마주보면서 오다 부딪히든 간에 부딪히는 순간 A라는 물체는 B한테 힘이 작용하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B한테 힘이 작용하는 순간 B도 A에게 힘을 작용하겠지. 무슨 법칙?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게 얘네가 부딪힐 때 지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 말고 아무것도 없다면, 뭐 마찰력도 없고 공기저항도 없다면 충돌하고 나서도, 그지? 충돌하고 나서 뭐 얘네가 다시 같은 방향으로 가던 아니면 혹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건, 그지? 그러니까 요거지 뭐냐면 요 질량은 여전히 MA일 거 아니야? 여전히 MB일 거고, 그럼 부딪히고 나서 속도가 VA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VB의 프라임이라고 해볼게. 속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이나 충돌한 후나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은 다른 게 없다면, 부딪히는 순간 얘네들끼리 서로 밀어내는 것밖에 없다면 충돌하기 전이나 충돌하고 나서나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운동량의 합이면 얘는 운동량이 얼마지? MA 곱하기 VA가 될 거고 얘 운동량은 MB 곱하기 VB가 되겠지? 그거 합한 거. 그 다음에 충돌하고 나서는 MA 곱하기 VA 프라임 MB 곱하기 VB 프라임 합한 거. 이 합이 같아야 된다는 거.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이제 보존 법칙이야. 자, 그럼 왜 갔느냐? 이제 그 식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선생님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그 왜 이게 갖게 되는지 그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봐. 해보자. 자,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이제 충돌하기 전에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이나 충돌하고 나서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 이거잖아. 왜 같은지를 얘기를 해보자 이거야. 자, 얘네가 부딪히는 순간에 힘을 받겠지, 그지? 아까 얘기했듯이 A가 B랑 부딪히면서 A가 B한테 힘을 가할 거야. 그거를 FA라고 해볼게. 맞지? 그 다음에 B가 동시에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한테 힘을 가할 FB라 그랬지?
뭐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여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자 B 입장에서는 자 그다음에 자 B 입장에서는 FA라는 힘을 받았잖아. 그럼 우리 앞에서 이것도 이제 운동 방정식을 조금 이용해야 되는 거야. B부터 얘기하자면 B 입장에서는 FA라는 힘을 받았어. 맞지? 다른 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야. 뭐 마찰력도 없고 공기장도 없어. 그럼 우리 운동 방정식에 의해서 B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FA밖에 없는 거지. 그 알자 힘은 뭐랑 같다 그랬지? B라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B의 가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곱한 거랑 같아야 되겠지. 맞니? 자,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B는 VB라는 속도였고 충돌하고 나서는 VB 프라임이라는 속도였다고 하자고. 그 다음에 얘네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T초라는 시간 동안 꽝 부딪힌 거야. 그러면 자, 우리 가속도 A는 어떻게 구하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B의 가속도는 자, 짧은 시간 동안 속도가 변했지. 어디서 어디를 변했어? VB에서 VB 프라임으로 변한 거잖아. 맞지? 그러면 선생님이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는 거라 그랬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VB 프라임 빼기 VB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B라는 물체의 가속도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AB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MB 곱하기 델타 T분의 VB 프라임 빼기 VB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맞니? 응. 자, 그래서 FA는 요거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A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FB라는 힘을 받았어. 맞지? 마이너스 FB라는 힘을 받았지? 는 MA 곱하기 A의 A 이렇게 돼야 돼. 맞니? 그렇잖아? A라는 물체는 이제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을 받았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A라는 물체의 가속도는 델타 T분의 A는 속도가 어떻게 변했지? VA에서 VA 프라임으로 변한 거지? 맞죠? 그러면은 VA 프라임 빼기 VA만큼 속도가 변한 거 아니야. 맞니? 그지? 응. 그럼 여기다 넣어. 그럼 MA 곱하기 델타 T분의 VA 마이너 프라임 이렇게 돼야 돼. 맞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는 뭐 방향 때문에 마이너스 붙였다만 얘랑 크기가 어떻다 그랬어? 크기가 같다 하지 않았어? 맞잖아. 우리가 작용 반작용에 의하면 크기는 같다 그랬잖아. 얘가 10N이면 얘도 10N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랑 같아야 되니까 얘랑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맞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응. 그러면은 MB 곱하기 델타 T분의 VB 프라임 마이너스 V 이렇게 는 MA 곱하기 델타 T분의 VA 프라임 마이너스 VA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시간은 어차피 같으니까 이거 그냥 약분해버리자, 그렇게. 약분해버려. 그럼 어떻게 되지? MB VB 프라임 빼기 MB VB는 MA VA 프라임 빼기 MA VA 이렇게 되겠지. 맞니? 얘네들끼리 부딪히는 시간이 서로 같을 거 아니야. 1초면 1초, 2초면 같을 거 아니야. T 그냥 약분해버리면 결국 요 식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니니? 맞아? 맞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고려한 게 하나 있어. 뭘까? 예를 들어서 A의 가속도는, 그지? A의 가속도는 얘가 힘을 반대로 받았잖아. 우리 가속도의 방향이 힘의 방향과 같다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가속도 이거 마이너스 돼야 되는 거야. 사실 마이너스가. 맞지? 요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야. 요게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돼버리거든. 이해됐니? 그렇잖아. 우리 앞에서 가속도는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에 가속도는 생각해봐.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부딪히면서 왼쪽 힘을 받았으면 당연히 속도가 줄겠지. 가속도의 방향, 힘의 방향과 같다 했으니까 여기서 가속도에다 사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 이항시켜갖고 정리하면은 얘가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MA VA 프라임 더하기 MB VB 프라임은 MA VA 더하기 MB VB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이해됐니? 내가 여기다 왜 마이너스 붙였는지 이해됐어? A 입장에서는 힘을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받았으니까 가속도가 반대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붙여주면 식이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이게 뭐야? 봐봐. 요거는 얘네가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의 합이었어. 요거는 얘네가 충돌하고 나서의 운동량 합이 되거든. 아, 그러니까 뭐야? 결국 운동량의 합이 같구나. 충돌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나서나 뭐다? 얘네가 충돌하는 순간에 서로 밀어내는 힘만 있다 그러면 운동량의 합이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얘기. 알겠죠? 뭐 수식으로 유도하면 이렇게 복잡한데 그냥 너는 간단하게 충돌하기 전에 얘네들의 운동량 합한 거나 충돌하고 나서 얘네들의 운동량 합한 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요거만 일단 기억해도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자, 너희는 그 옆 페이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뭐 탐구 자료창에 그래가지고 역학 수례를 이용한 운동량 보존 실험 그래서 나오니까 요거는 뭐 실험으로 이제 이걸 확인해 보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적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의 성립 그래서 뭐다? 하나가 둘로 쪼개지고 아니면 하나가 충돌하고 나서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던 어떤 경우에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이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게 작은 원자에서부터 큰 은하까지 어떤 모든 경우에 다 성립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지?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뭐가 있다? 충돌의 종류가 나오지. 그거만 좀 한번 얘기해볼까 그러면? 자, 결국 운동량 보존 법칙은 물체가 어떤 충돌을 하든지 간에 성립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충돌의 종류가 나오거든. 충돌의 종류. 선생님 아까 3가지가 있다고 언급했었잖아. 지금 그 중에 2가지가 나오는 거죠. 2가지. 자, 봐. 하나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어. 그냥 우리 책에는 탄성 충돌이라고 나온 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완전 비탄성이라는 게 있어. 완전 비탄성 충돌. 그 다음에 사실 거기 없지만 비탄성 충돌이 있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비탄성 충돌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대부분의 충돌이 뭐다? 비탄성 충돌인 거야. 그지? 일상에서 너희 거기다 하나 써놔. 비탄성 충돌은 지금 없잖아. 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만 나와 있고 그냥 비탄성 충돌이라는 건 없잖아. 사실 없는 이유는 대부분의 충돌이 이거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의 대부분의 충돌은 그냥 비탄성 충돌인 거야. 그 다음에 자 거꾸로 할게. 완전 비탄성 그럼 뭐냐? 두 물체가 충돌하고 나서 서로 마주보면서 오다가 충돌을 하던 같은 방향으로 충돌을 하던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는 거. 한 덩어리로 운동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 탄성 충돌은 뭐냐면 얘네들끼리 충돌하고 나면 서로 속도가 바뀌는 거야. 속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경우.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다. 바닥에 내가 공을 떨어뜨리잖아.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되지?
공을 떨어뜨리면 내가 여기서 떨어뜨린다 그러면 얘가 내려가서 튕겨갖고 올라오는데 원래 높이까지 올라오니 못 올라오니? 못 올라오지? 그거는 비탄성이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떨어뜨렸는데 얘가 튕겨가지고 똑같은 높이까지 올라오면 그게 완전 탄성 충돌이야. 그러니까 거의 완전 탄성 충돌은 없지만 완전 탄성 충돌이 좀 가까운 애들이 몇 개 있어. 대표적인 게 니네 혹시 얌체공이라고 아니? 얌체공? 아, 요즘 애들 그런 거 안 갖고 노는구나. 초등학교 때 선생님 지금도 있을 수도 있어. 문방구에 가면 왜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라 그러잖아. 요즘 뭐 문구점이라 그러나? 하여튼 한번 뭐 온갖 장난감 다 파는 거. 여기 저 반원초 앞에도 조그만 거기 뭐야 여기 반원 상가에 보면 문방구 하나 있잖아. 거기 그 한신 치킨 옆에 얌체공 같은 게 있다. 얌체공을 튕기잖아. 그럼 얘는 거의 같은 높이까지 올라와. 그리고 그 얌체공 같은 경우는 완전 탄성 충돌에 가까운 거야. 100%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당연히 경험을 안 해봤겠지만 이제 당구장이라고 그러지. 당구장 가면 당구공, 하얀색 공, 빨간색 공끼리 충돌하는 것도 거의 완전 탄성 충돌에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서로 속도가 교환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자, A라는 물체는 2m/s로 가고 있고요. B라는 물체는 3m/s로 가고 있는 거야. 얘네가 이렇게 되면 부딪힐 일이 없나? 부딪힐 일이 없게. 그냥 마주오는 걸로 할까, 그러면? 마주오는 거. 자, 마주오는 걸로 할게. 우리 교재에도 마주오는 걸로 돼 있네. 얘가 이렇게 3m/s로 와. 꽝 부딪혔어, 얘네가. 꽝 부딪힌 거지. 부딪히고 나서는, 뭐 이제 얘네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얘는 2였는데 반대로 3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는 3이었는데 반대로 2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속도가 이렇게 교환된 거야. 이런 충돌이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완전 비탄성은 충돌하고 난 다음에 얘네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일로 가는 거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뭐 같은 속도로 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완전 비탄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결론은 완전 탄성 충돌이던 완전 비탄성이던 혹은 비탄성이던 이런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뭐 공기저항이나 마찰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얘는 필요가 없는 거야. 공기저항 마찰이 없다 그러면 얘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어쨌든 이런 경우에 완전 탄성 충돌이나 완전 비탄성 충돌인 경우에 어찌됐건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돼야 된다는 거. 합이 보존된다는 거. 요거만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 그 옆에 개념학 너희 다음 페이지겠다. 개념학인 문제에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그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한 문제가 됩니다. 그지?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개념학인 문제 유승아 한 페이지 넘겨서 개념학인 문제 6번을 보시면 잘 봐. 직선상에서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직선상에서 두 물체가 가고 있는데 A는 2kg짜리고 B는 4kg짜리야. 그래서 얘는 1로 2m/s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1로 5m/s로 가고 있는 거야. 자, 얘네들이 충돌했대. 충돌하고 났더니 자, A라는 애는 이쪽으로 1m/s로 가고 있고요. B라는 애는 몰라. 4kg짜리. 사실 일로 갈지 안 갈지도 몰라. 어디로 얘 속도가 얼마냐 이거지. 그러면 이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거야. 충돌하기 전에. 왜냐면 문제에서 마찰을 무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는 거 이용하는 거지. 자, 요거 운동량 얼마지? 2 곱하기 5 하면 돼. 10이지, 10. 그죠? 당연히 생략할게, 편의상. 얘는 얼마야? 8이겠지. 합치면 얼마야? 18. 그러면 이때도 얘 운동량이랑 얘 운동량 합한 게 18이 나오면 돼. 얘 운동량 지금 얼마지? 2가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 운동량은 4kg 곱하기 V가 될 거 아니야. 이거가 얼마 나와야 된다? 18 나와야 된다. 그러면 4V는 얼마가 나와야 돼? 16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럼 V는 얼마가 나와? 4.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있어. 만약에 이렇게 운동량의 합이 같다라는 걸 이용했는데 V가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
그럼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항상 이 V에서 부호를 주시면 돼. 그럼 지금은 플러스 값이 나왔으니까 이 경우는 그냥 이쪽 방향. 왜? 지금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는 걸 다 플러스로 둔 거거든. 그럼 이쪽 방향으로 4m/s로 가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운동량의 보존 법칙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3번은 이건 아까 얘기했던 운동량 시간 그래프인데요. 3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 3번. 자, 그림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자, 이거 여기다 그려보면 봐봐. 2kg짜리가 2kg짜리 직선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 여기 운동량 시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 3초. 처음에 운동량이 2였고요. 그 다음에 3초 후에 운동량이 8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맞지? 응. 자, 지금 여러 가지 물어보는 거지. 자, 선생님 근데 아까 뭐라 그랬지? 야, 2kg짜리가 가는 동안 운동량이 점점점 증가한 거라는 얘기는 얘가 점점점 뭐야?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2kg짜리가 굴러간 동안 2kg이 뭐 1kg 줄거나 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데 운동량이 커졌다는 얘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운동량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이거를 뭘로 나눠? 질량으로 나눠봐라. 그럼 이거 얼마 나와? 1 나오지? 이거 얼마 나와? 이게 속도야, 속도.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였잖아. 근데 그걸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물체는 처음에 0초일 땐 속도가 1이었다고. 그래서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3초 후에는 속도가 지금 4m/s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 그래프 자체가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돼. 속도가 1이었는데 점점점 늘어나서 4가 된 거야. 자, 그러면 1번에서 물어보잖아. 3초일 때 속력은 얼마다? 4가 돼야 되는 거죠. 4. 그러니까 그거 X가 되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2번. 그래프의 기울기를 물어봤네. 자, 그냥 이건 이제 질량으로 나눴을 땐 속도 시간 그래프니까 그때 기울기는 가속도라고 했지만 그냥 애초에 운동량일 때는, 자, 세로축이 운동량이고 가로축이 시간이니까 결국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운동량이 되는 거잖아. 맞아? 시간분의 운동량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우리 운동량 어떻게 구했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이게 지금 운동량 변화겠지. 그치? 시간 변화분의 운동량 변화니까. 그러면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란 말이야. 그거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잖아. 맞니? 그러면 우리 시간분의 속도 변화가 뭐죠? 가속도네. 맞지? 그러면 결국 얘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의미네. 맞잖아. MA는 뭐였어? F. 맞지? 아, 그럼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그러니까 질량으로, 봐봐.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지만 질량을 안 나눴을 때 운동량 그냥 이 자체만 놓고 이 기울기는 결국 그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을 의미한다 이거야. 알짜 힘을. F는 MA니까. 그래서 2번은 또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5가 되겠습니다. 5가. 그러면 3번 보세요. 0초부터 3초까지 그 물체가 받은 힘의 크기는 2N으로 일정하냐? 봐봐. 기울기가 힘이라 그랬잖아. 자, 그런데 그래프가 직선이잖아. 그럼 기울기가 어떤 거야? 일정한 거지. 기울기가 일정한 거야. 그 다음에 그 기울기의 크기 구하면 되잖아. 3. 그 다음에 2에서 8이니까 6. 기울기의 크기가 2가 나오지. 그럼 2N으로 일정한 거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4번. 4번. 0초에서 3초 동안에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만약에 이걸 질량으로 나누면 속도라 그랬지. 1에서 4잖아.
그러면 3초 동안 속도는 3이 변한 셈이지.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근데 지금 2m/s 제곱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x가 돼야죠.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다? 질량으로 나눴을 때 이게 속도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가속도가 돼. 3인. 그랬잖아. 아까 이제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된다 그랬잖아. 기울기를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이 나와야지. 1. 그지? 1이 나와야 된다 이거야. 이게 쉬워 보이지만 그리 쉽진 않다. 그지? 자, 그래서 나머지 그 개념 확인 문제도 너희가 좀 숙제로 좀 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천상 충격량은 이제 너희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니까, 내신 대비가 끝난 이후에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 내신 대비 끝날 때쯤에 선생님 문자를 하나 보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나간 부분 좀 복습을 좀 하고 올 수 있게 이렇게 선생님 문자를 좀 보낼 거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